왜 우리 몸은 늙고 병이 드는가?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접목한 치료와 건강지도로 높은 평가를 받은 뇌내 혁명의 저자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는 인간은 뇌가 젊으면 125살까지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뇌의 발육기간을 근거로 산출한 수치로 뇌는 대개 25살까지 성장하므로 척추동물의 수명 등식 5배를 적용하면 125년이라는 이야기다. 실제로 의사 집안인 하루야마 집안은 109살, 107살, 105살로 100세 이상 장수한 선조가 3명이나 된다. 그렇다면 어째서 인간은 한계 수명보다 일찍 죽게 되는 걸까? 그 원인은 대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생활로 과식이나 편식, 화학물질 등의 영향이다. 두 번째는 부족한 운동량이 몸을 녹슬게 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철야를 하거나 밤낮을 거꾸로 사는 생활 리듬을 깨뜨려 몸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다. 뇌가 튼튼하고 근육만 어느 정도 붙어 있으면 100살 이상 사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사망자 중 80.8%는 만성질환이 원인이다. 대부분 늙어가면서 만성질환이 발병하기 때문에 만성질환 발병을 노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노화와 질병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즘 20대, 30대도 고혈압, 당뇨가 발생하고 있어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노화의 과정과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100세 이상의 무병장수를 누려야 할 것이다. 노화의 비밀 첫 번째,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의 저자인 안철우 교수는 호르몬이란 혈액 속에 섞여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 몸속의 각 기관들이 고유의 기능을 하도록 신호를 주는 물질로 정의했다. 여기서 고유의 기능이란 생리 기능 조절, 생식, 성장, 발달, 에너지 생성과 이용 등 그야말로 인간이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수많은 역할을 말한다. 사람의 몸은 60조 개가 넘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들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야 몸이 병들지 않는다. 세포는 스스로 일하지 못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호르몬이 각각의 세포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게끔 신호를 보내서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한다. 인간의 몸속에는 100가지가 넘는 호르몬이 있다. 이렇게 많은 호르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질병을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으며 젊음과 건강 상태 역시 달라진다. 100가지의 호르몬 중 대표적인 3대 호르몬이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이다.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 몸의 혈관 청소부로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성장 호르몬은 밤에 잠을 충분히 잘 자야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멜라토닌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할 때 감소한다. 이와 같이 한 가지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균형이 깨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좋은 호르몬은 25세부터 30세의 정점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비도 줄어들고 노화가 시작된다. 노화의 비밀 두 번째, 건강의 생명줄 근육도 나이 들면서 줄어든다. 호르몬 분비 감소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것이 근육의 양이다. 남성은 10년에 3%, 여성은 8에서 10% 정도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육량 감소가 많은 편이다. 근육량 감소는 기초대사량 감소로 이어져 비만의 원인이 되고 우리 몸의 뼈를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지장을 준다. 특히 여성이 체질적으로 근육량이 적어 노년기가 되면 남성에 비해 허리가 굽고
관절 통증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80세가 되면 30세 때 가지고 있던 근육량의 절반이 되어 자기 몸을 스스로 지탱하기 어려워진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행복한 노후는 없다. 제2의 인생을 맞이하려면 돈보다 근육을 저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화의 비밀 3.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 소통의 핵심, 혈액순환이 어렵다. 내 몸을 살리는 혈관 소통의 저자 구한종 한의사는 혈액은 우리 몸의 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 혈액이 약 1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혈관을 따라 약 60조 개의 근육 등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이 외에도 호르몬을 비롯한 필요 물질을 운반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깨끗한 상수도관을 매설해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부식되고 또 공사로 인해 상처를 입으면 흙탕물이 나오듯이 인간의 혈관도 나이 들면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동맥경화라고 한다. 동맥경화는 혈액의 흐름을 더디게 만들어 우리 몸의 체온을 낮게 만들고 결국은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유발한다. 노화의 비밀 네 번째, 혈관 소통이 안 되면 만병의 근원 체온도 낮아진다. 몇 년 전 어머니는 병원에서 3년을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다. 당시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있어야 할 정도로 차가우셨다. 반면에 돌 지난 손주 녀석은 겨울에도 손을 잡으면 금세 따뜻함이 느껴진다. 체온이 낮아져서 35도 이하가 되면 암이 발생한다고 한다. 현대사회는 급속도로 편리해진 대신 스트레스가 만연하고 환경오염도 극심하다. 특히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의 대표적인 주범은 무절제한 식생활이다. 혈액순환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체온을 차갑게 만드는 최고의 주범인 것 같다. 체온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근육량의 저하, 둘째, 에어컨의 보급, 셋째, 스트레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세대가 어렸던 과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는 아주 생소한 희귀 질병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을 살펴보면 성인 2명 중 1명은 만성 질환자다.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동안 활동을 못해왔던 우리 몸속의 암세포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또 평소 근력운동 부족으로 근육의 소실이 가속화되면 체온이 더 낮아지는 복합적인 문제가 더해지고 있다. 노화를 지연시키고 건강해지려면 자연스러운 신체 노화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건강은 돈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면 돈 많은 사람이 오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단명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두 나이 들어가면서 돈보다는 건강이 최고라고 말한다. 그러나 막상 실천에 옮기기란 쉽지 않다. 면역력을 높이는 적절한 운동, 몸에 좋은 식사, 질 좋은 수면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피지컬 트라이앵글은 정말 중요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질 좋은 식사를 더 강조하고 싶다. 세 가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또 생활 습관을 잘 지켜야 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올바른 식사, 운동, 휴식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 드물다.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지침도 없을 뿐 아니라 주장하는 내용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또 바쁜 생활 속에서 입맛에 딱 들어맞는 맛있는 간편식을 먹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운동이었으나 지금은 마이카 시대에 살고 있으니 별도로 시간 내지 않으면 운동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9시면 한밤중이었는데 지금은 10시도 초저녁이다. 야식도 먹어야 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조차도 불규칙하다. 모든 게 건강 측면에서 보면 최악의 환경이다. 그렇다고 누가 건강을 지켜주지 않는다. 내가 내 건강을 챙겨야 가족 건강도 지킬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온전한 건강은 올바른 식생활이 60%, 운동이 30%, 휴식이 10%라는 주장을 한다. 나도 이러한 비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늦게야 깨달았다. 바로 중요도를 지적한 말이다. 30세가 넘으면 호르몬과 근육이 줄어들고 동맥경화가 찾아온다. 그러나 7, 80세가 되어도 꼿꼿한 자세로 건강미를 자랑하는 노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배우고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먹고 싶은 것 아무 때나 다 먹고 힘들다고 시간 내서 운동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도둑심보라 할 수 있다. 가끔 강의에서 건강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하고 물으면 대부분 건강이 중요하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동을 보면 돈이 더 중요하게 행동한다. 나는 늦게나마 나이 들어가면서 철저하게 건강 우선주의자가 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몸이었다면 지금도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오히려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걷기 운동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 중에서도 가장 재미없는 운동이 근력 운동이다. 나는 30년 전부터 축구와 테니스를 즐겼다. 편을 나누어 경기하고 끝나면 식사나 맥주도 같이 하는 즐거움이 있었다. 그러니 헬스장에서 혼자서 힘들게 쇳덩어리를 들어 올리는 일이 재미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10년 정도를 힘겹게 했지만 건강해지면서 모든 일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한 덕에 지금은 어떤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즐겁다. 근력 운동은 운동이라는 표현보다는 기초 체력 훈련 또는 신체 활동이라고 해야 맞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 요가가 대세인 듯 많은 시민들이 요가를 즐기고 있다. 권장할 일이다. 기초 체력 운동이 요가, 필라테스, 웨이트 트레이닝, 태극권, 몸살림 등 어떤 종목이라도 좋다. 골격근량과 체지방량이 포함된 체성분 측정이나 체력 인증 센터를 통해 어떤 운동이 내 몸에 맞는 운동인지를 측정하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밤 친구는 인생 최대의 적이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다. 이를 고려하면 초저녁에 불과한 10시에 가급적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저녁 식사를 늦어도 7시 이전에 마쳐야 한다.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이 차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도 과거에는 밤 9시나 10시가 넘어서도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지금도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러나 의지를 갖고 몇 번 전화를 안 받아버리면 이내 포기하고 전화하지 않는다. 내가 몰인정하고 야박한 사람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건강보다 중요한 일은 없으므로 밤을 즐기는 친구와는 지금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밤 1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녁에 야식을 먹고 나면 그 음식을 소화하느라 몸을 혹사시킨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늦게 귀가하면 당신은 밖에서 과일을 자주 못 먹으니 과일이라도 드세요 하는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유혹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고 있다. 초저녁에 일찍 저녁을 먹고 3, 4시간 동안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난 후에 공복 상태에서 잠들기를 권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노화 방지, 근육 합성, 지방을 분해하는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된다고 한다. 소박한 식단의 비결. 건강하고 장수한 지역으로 아파지아, 빌카밤바, 훈자, 오키나와를 꼽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항상 이웃과 나누면서 서로 보살펴주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육체 활동을 아주 많이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세계 지역은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 대신 오키나와 사람들은 바닷가나 바다 가까운 곳에 산다는 점뿐이다. 세계 최장수 지역 식단의 공통점을 살펴보자. 첫 번째, 서구인에 비해 전체적인 열량이 낮다. 두 번째, 풍부한 전곡, 채소와 과일을 포함한 탄수화물 비율이 높다. 세 번째, 모두 자연식품으로 가공하거나 정제한 음식, 설탕, 옥수수 시럽, 방부제, 인공 조미료나 다른 화학물질이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는다. 모두 신선한 음식을 먹으며 통조림 식품이나 장거리로 운송된 식품보다는 그 지역에서 재배한 제철 음식을 먹는다. 모두 저지방 음식이며 그 지방은 씨, 견과류와 같은 식물성 지방이고 가끔은 생선에서 지방을 섭취하지만 병에 든 오일이나 마가린, 동물성 포화지방은 먹지 않는다. 단백질은 콩, 완두콩, 전곡, 씨, 견과류를 포함한 식물에서 주로 섭취한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을 것인가? 우리는 항상 고민한다. 무엇을 먹으면 몸에 좋을까? 무엇을 먹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먹는 순서만 잘 지켜도 노화가 늦춰진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먼저 먹어야 한다. 이 내용은 동서양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혈당 상승 지수는 식품이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속도를 측정한 것으로 포도당 50g을 섭취했을 때 혈당치 상승률을 100으로 해서 상대값으로 나타낸다. 간단히 말하면 혈당 상승 지수가 높은 음식일수록 급격한 혈당치 상승을 초래한다. 혈당치와 혈당 상승 지수에 관한 한 가지 연관성이 있다. 그것은 혈당치가 내려갔을 때, 즉 공복감을 느낄 때일수록 혈당치가 올라가기 쉽다는 사실이다. 이는 허기가 느껴질 때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으려면 혈당 상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먼저 먹는 것이 좋다. 혈당 상승 지수가 높은 음식은 기본적으로 당분이 많다. 단 것이나 과자류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적인 식사에서 주식이 되는 쌀과 보리, 감자류도 지수가 높은 식품이다. 수저를 드는 동시에 흰 쌀밥을 먼저 먹는 습관은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좋지 않은 식습관이다. 그렇다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 중에는 무엇을 가장 먼저 먹는 것이 좋을까? 채소와 과당이 적은 과일을 가장 먼저 먹는 것을 추천한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채소와 과당이 적게 든 과일을 먼저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 우리 몸의 장내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존재한다. 유익균과 유해균의 적정한 비율은 85대 15라고 알려져 있다. 장에 가장 좋은 식품은 섬유소라 불리는 식이섬유로 한다. 식이섬유는 과일, 채소에 많이 들어있으며 식이섬유를 배불리 먹은 유익균은 부산물을 내놓는데 이것이 바로 효소이다. 평상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은 효소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의미와 같다.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음식도 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동물성 식품, 밀가루 음식, 설탕이 든 음식 등이다. 가공식품은 첨가물 때문에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식이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을 굶겨 죽이고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간접적으로 장내 환경을 악화시킨다. 둘째, 채소는 항산화력을 높여준다.
몸에 가장 좋은 식재료는 항산화력이 높은 식재료다.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녹황색 채소와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생선과 과일이다. 녹황색 채소는 녹색 야채만이 아니라 다양한 색의 야채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루에 최소 5종류의 색깔이 다른 야채를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샐러드든 삶은 야채든 스프든 어떤 식으로 먹어도 상관없다고 한다. 항산화력이 높은 채소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초록색 채소에는 브로콜리, 시금치, 피망이 있고 빨간색 채소에는 토마토, 빨간 파프리카, 당근, 노란색에는 호박, 노란 파프리카, 자주색에는 빨간 양파, 비츠, 붉은 순무, 붉은 차조기, 기타로 마늘, 양파, 파, 향초류가 있겠다. 셋째, 수분이 인체와 가장 근접한 성질의 물이다. 생과일, 생채소가 좋은 이유는 과일과 채소 속에 든 수분이 인체와 가장 근접한 성질의 물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한다. 이것을 과즙으로 마시면 수분 외에 미네랄,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물질을 흡수할 수 있고 독소 배출도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채소 다음으로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 음식을 먹자. 하지만 이때는 반드시 채소를 곁들여 먹는 게 좋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굽지 말고 삶아 먹는 것이 좋다. 모든 음식은 생식할 때와 삶아서 먹을 때, 구워서 먹을 때에 따라 혈당 상승 지수의 차이가 크다. 어렸을 때부터 구운 음식보다 삶아서 먹어야 한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삶은 음식이 구운 음식에 비해 맛이 확실히 덜하지만 건강해지려면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특히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사람이나 만성질환자는 혈당 상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야 함은 불문가지다. 고구마의 혈당 상승 지수를 예로 들어보자. 껍질째 삶은 경우 혈당 상승 지수는 45 정도이고 잘라서 삶을 경우는 61, 구워서 먹을 경우 94로 매우 높은 편이 된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되는 음식, 가공식품을 먹지 말자. 가공된 식품은 동서양의 전문가들이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몸에 해로우니 먹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여러 의사들이 자연식품을 먹으라는 주문을 하는데 자연식의 반대 개념이 가공식품이다. 자연식을 하는 동물들은 인간이 고통받는 고혈압, 당뇨, 암 등 대사성 질환이 없다고 한다. 식품 보관을 위해 가공하면서 편리해졌지만 가공 과정에서 식품 첨가물로 인해 인체는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공식품은 대부분의 기업이 먹는 사람의 건강보다는 입맛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다. 단맛, 짭조름한 맛 등 갖가지 맛으로 인간을 현혹시키고 있다. 가공식품에 중독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한동안 도너츠에 중독된 적이 있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가공식품은 입에서 살살 녹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결합한 식품으로 건강에 최대적임을 알아야 한다. 이 외에도 찬 음식을 멀리하고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습관도 기르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덧붙여서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혈관 청소를 위해 반드시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저녁 시간 잠들기 전에 반드시 공복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원활한 수면은 물론 비만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성장 호르몬도 밤 10시 수면 상태에서 분비되지만 공복일 경우 분비량이 많아진다고 한다. 우리 뱃속의 온도는 37도다. 음식물 쓰레기가 남아있으면 금세 부패가 시작된다. 부패한 쓰레기에 둘러싸여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위장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비극이다. 그래서 소화를 거부하고 파업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소화불량,
더부룩함, 속쓰림 등의 증상이다. 최근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수는 1970년대에 비해 5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과식, 지방과 당분 과다 섭취,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왔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늦은 저녁 식사가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복 시간을 확보하여 위장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침에 쓰레기가 배출된다. 즉, 아침에 변을 본다는 이야기다. 아침에 변을 본다는 것이야말로 위장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보통 매일 밤 위장 청소가 이루어지므로 매일 아침 변을 보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 밤의 공복에는 특전이 있다. 착한 호르몬 아디포네틴의 분비가 활발해져 혈관이 청소된다는 사실이다. 앞서 소개한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확실히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다이어트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비만 탈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렇다고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요요 현상을 부르고 결국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 먹는 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올바른 식사 방법이 중요하다. 식사 원칙을 지키기가 처음에는 약간 힘들 수도 있지만 습관화되면 오히려 편하다. 기왕에 시작한 비만 탈출을 위한 올바른 식사와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운동까지 병행하자. 볼륨 있는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다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더없이 좋겠다. 다이어트를 위한 약은 절대 없다. 약은 신체의 생리현상을 왜곡시키는 괴물이다. 얄팍한 상술에 현혹되면 돈도 잃고 몸도 버린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근육은 연금보다 강하다. 근육은 건강의 생명줄이다. 40년 요통 환자로 고생하다 지금은 튼튼한 100년 허리를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물론 이와 같은 나의 믿음은 근력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했을 때의 이야기다. 운동을 중단하면 당분간은 문제 없겠지만 다시 과거와 같이, 아니 60이 넘은 나이라 근육 감소로 더 심하게 요통이 올 것이다. 나는 근력 운동이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믿으며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건강하던 사람도 직업에 따라 관절, 통증 등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나이 들면 대부분 친구처럼 오게 되어 있다. 노후를 위해 연금보다 중요한 것이 근육이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평소에 근육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고 통증이 오면 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만을 최고의 해결사로 인식하고 있다. 관절 통증으로 수술을 생각하신 분들, 운동을 먼저 시작해보고 상태를 봐서 그때 수술을 해도 늦지 않다. 젊은이들도 고통받는 미래가 걱정된다면 지금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하자. 이미 7, 80세가 되어 고통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작하자. 결코 늦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30년 온몸 통증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얘기하는 같이 운동을 하는 한 회원님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저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어깨를 웅크리고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움츠리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던 어깨가 30살이 막 넘자 그동안의 세월이 무게가 되어 고통이 되었습니다. 1년 넘게 침도 맞아보고 정형외과 도수치료, 경락 마사지 10년, 요가, 스트레칭, 수영 등등 안 해본 게 없지만 고통의 크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할 것 다 해보고 기대할 게 없던 저에게 국장님은 돈 안 받고 고쳐줄 테니 한번 맡겨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 주 3회 6개월 정도 지났을까? 세게 눌러도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던 어깨의 신경이 되살아났는지 살짝만 눌러도 아프기 시작했고 허벅지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어깨가 완벽히 나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제 집처럼 드나들던 병원 방문 횟수는 현저히 줄고 음식 또한 흰쌀밥에서 잡곡으로 바꾸고 스트레칭도 때때로 하다 보니 제 몸이 건강해짐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